저희 돌직구쇼만이 갖고 있는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면대면 이 타이밍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특이한 것은요.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모두 다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유독 경향신문만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면대면으로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기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렇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이철성엔 맹공하던 민주당, 송영무 음주운전은 감싸기. 경향, 야당의 송 후보자 공세자료 불법 유출된 군사기밀 문건. 지금 조선일보를 포함한 한겨레, 동아, 중앙, 조선, 한국은 송영무 장관의 해명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 의혹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않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기술하고 있는데 경향신문은 오히려 야당이 문제 제기했던 그 자료는 불법 유출된 것이다. 그러니까 문서 유출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불법 유출의 방점을 찍은 건 어제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당 의원 이런 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가 국방장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광석 전 부장님. 조간신문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갈린 것도 참 희한한데 지금 여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요. 음주운전한 것, 그 자료 어떻게 얻었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보면 저 사람 문제가 있어요라고 신고한 사람에게 그거 당신은 어떻게 알았냐라고 되신고를 하고 있는 국면인데 적절합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제보를 받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은 그중에는 소위 말해서 반대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그 반대 세력이 사실 투서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근데 이러한 청문회는 가장 본질은 뭐냐 하면 과연 송영무 후보자가 국방장관을 될 자격이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국회의원의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리고 과거의 정권 때는 또 서로 상대방의 왜 그런 식으로 얻었느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어저께 그래서 국방장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유심히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하는 걸 보니까 역시 국방장관의 우리 군의 안보를 맡는 최고 리더로서는 뭔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크게 두 가지 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만취 음주운전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건 문제인데 그걸 또 자료를 과연 그거를 그러면 당연히 법에 따르면 연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았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과연 벌어졌는지 만약에 그런 게 무마했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또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동료와 함께 동료가 운전했다 그러는데 또 동료가 해서 만취 운전을 해서 같이 다 탑승해가지고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이 됐을 때 군의 기강이 서겠느냐 하는 이런 궁금증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12억 이상이 되는 그 고액 자문료를 로펌과 법인으로 법무법인으로 받았는데 과연 이러면은 소위 방산비리 척결이라든가 국방계획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측면 때문에 저는 어떻든 지금까지 국방장관은 지금 우리의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한 조직 사회에서도 그렇거든요. 회사 같은 데서도 평소에 이런 음주운전을 많이 했거나 이런 큰 사고를 저질렀다 이러면은 상당히 인사의 주요 보직을 잘 안 맡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안보와 관련해서 대통령 답으로 중요한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변호사님. 네. 어제도 지적했지만 지금 뭔가 의혹을 제기하면 저기 뭐 적폐 세력의 음모가 있다. 뭐 어떻게 불법물 문서를 어떻게 누가 유출해 준 거냐. 물론 그 문제 제기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헌병대 내에 보관되어 있는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기록, 만취 음주운전 기록, 청와대도 몰랐던 걸 헌병대에 누군가가 야당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했겠죠. 네. 근데 그게 후보자가 음주운전하고 이걸 청와대에 숨겼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위법 사항이냐. 굉장히 본말이 좀 전도된 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겠죠. 저 사실을 그럼 전혀 모르고 그냥 국방장관에 임명했으면 그럼 그게 옳은 것이냐. 오히려 청와대가 밝혀내지 못한 거를 제보자들이 전달해놓고 야당이 밝힌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꾸 그 주된 요체를
공격 요체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지니까 이제 자꾸 이제 어떻게 그거를 입수했냐 이제 이런 좀 본말이 전도된 것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삼는 그런 자세 굉장히 옳지 못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어제 청문회 보면서 더 깜짝 놀란 게 이제 3천만 원을 이제 본인이 자기도 깜짝 놀랐다 일단 받아보고 나니까 3천만 원이어서 3천만 원까지 줄 줄은 몰랐는데. 근데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법무법인 율촌이라는 로펌이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월 3천만 원을 받을 만한 대가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것을 준 것이다. 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는 후배들에게도 퇴직 후에 법무법인에 진출하는 것을 권유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이게 개혁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아는 개혁의 개념과 너무 다르다. 그리고 좀 정신적 충격도 있다. 네. 이런 점에서는 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약간 좀 다시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